오늘은 MZ세대로서 퇴사를 왜 하지? 안 해도 되는데. 정말 퇴사 안 해도 괜찮거든요. 사실 퇴사하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하고 우리는 각자의 저마다의 이유 때문에 뭐 퇴사를 선택을 하기도 하는데 다양한 이유가 있죠. 뭐 번아웃도 있고 뭐 회사에 묶여있는 시간이 싫어서도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취직을 하고 싶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러면은 분명히 회사라는 것, 이제 직장이라는 것이 주는 가치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제 생각을 많이 하다가 제가 정말로 조직 생활에 어쩌면 잘 안 맞는 사람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MZ세대기도 하고 그리고 타고난 성향상 뭐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될 때까지 약간 좀 더 알아보려고 하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막 조직 문화, 군대 문화도 전 막 그렇게 편안해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확실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뭐 81시간을 일하면서도 번아웃이 오지 않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게 지치지 않았는지 물론 지칠 때도 있었지만 퇴사라는 걸, 이직이라는 걸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일을 굉장히 대충 해요. 이게 어떨 때는 엄청난 단점이 있고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제가 말하는 습관이나 이런 거 태도 등을 보면은 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되게 대충 산다, 대충 말을 한다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일을 대충 하는 거, 말을 대충 하는 것이 사실 제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이유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득. 제가 말을 대충 하고 제가 일을 대충 하니까 전 되게 다양한 사람들의 행위를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뭔가 일을 대충 해서 실수가 나요. 정말 항상 나요. 왜냐면은 대충 하니까 덤벙거리기도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이게 혼자서는 사실 크로스 체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속도는 굉장히 빠른데 대충 하기 때문에 근데 다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완성도가 떨어지고 그걸 본인도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업무 환경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너무 이해할 수 있게 돼요. 다시 말해서 일을 할 때 우리는 계속 협력을 통해서 결과물들을 구축을 해나가야 되는데 다른 타부서나 아니면 저희 팀원들이나 이런 쪽에서 실수가 나도 전 하나도 화가 안 나요. 왜? 내가 더 심하니까. 정말로 내가 더 심하니까 화가 나지 않고 사람들이 보통 이제 퇴사를 할 때 인간관계 때문에 직장생활이 힘들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정말 거의 없어요. 왜냐면은 일을 할 때 내가 항상 미안하고 내가 항상 내가 좀 더 잘할 걸, 내가 좀 못했으니까 저 양반도 당연히 못할 수 있지, 나도 실수하는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회사 생활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고 그리고 스트레스 핸들링 혹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을 대충 한다 그랬잖아요. 덜렁거리기도 하고 완성도도 좀 낮은 편이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새로운 저의 능력을 찾았어요. 그게 바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첫 번째예요. 주어진 일만 하지 않아요. 일을 대충 해서 빨리빨리 끝내버리니까 제가 회사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해볼 시간들이 생겨요. 나무에만 막 매몰되지 않거든요. 그 회사 업무라는 것도 사실 숲이 있고 그 숲 아래에서 이제 저희가 톱니바퀴처럼 막 나무 같은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무를 빨리 쳐내고 나면요 이제 멀리서 앉아가지고 이제 숲을 딱 볼 시간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재밌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내 사업할 때 이걸 적용을 해봐야지, 저걸 적용해봐야지, 이렇게 하니까 제가 주체적으로 하는 일들이 조금 더 많아지더라고요. 주체성이라는 게 왜 회사에서 맨날 뭐 주인의식을 가져라 뭐 어쩌라 맨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얘기하죠. 아니 내가 이 회사의 주인이 아닌데 어떻게 주인의식을 가지냐. 저는 어휘를 조금 변형해서 사용해 본다거나 아니면은 마인드를 조금 한번 바꿔봐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회사 일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골머리를 썩는 스타일이라면은 일단 대충 한번 끝내보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내가 내 사업을 운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 회사 일에 주인의식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왜냐? 이걸로 테스트 배드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하게 회사 일을 재미있게 대할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배울 점이 계속 많으니까 회사를 조금 지속적으로 잘 다닐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째, 3번째가 이제 제가 사소하게 말씀드릴, 저는 이게 정말로 꿀팁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2번째는 질문하세요. 상사한테 질문을 한다는 게 어려운 일인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그 사람들의 말하는 의도나 그 사람이 직접 말하는 걸 듣지 않으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생각으로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 그래서 항상 물어봐요. 왜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 이렇게 물어보면 절대 안 되죠. 말대꾸랑 반문은 다르거든요. 말대꾸는 이제 상사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이거는 하기 싫어요 막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거나 막 이거는 못 하겠는데요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정말로 반문을 해요. 조건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일단은 입가에 항상 미소를 장착하시고 그다음 말을 좀 길게 해보세요. 왜냐면은 막내 때부터 나는 궁금한데 그냥 무작정 주어지는 걸 하기는 싫은데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예의 바르게 나의 호기심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정말 죄송한데
혹시 그게 어떤 것 때문에 하는 건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죄송해요. 이런 식으로 저는 항상 왜라는 센텐스를 굉장히 느려서 말해요. 상사한테는. 그러면은 되게 상세하게 설명을 굉장히 잘 해주세요. 뭐 엄청나게 바쁜 경우 이런 경우 당연히 제외하고요. 그래서 이런 저의 질문들이 제가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있구나. 남들이 봤을 때. 아, 쟤는 일을 굉장히 대충 하고 굉장히 덜렁덜렁 되는 것 같지만 쟤는 그래도 일을 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생각은 하는 것 같다. 라는 인상을 심어주는 거예요. 내가 저 친구한테는 이런 일을 분배를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제가 되게 충격적이었던 퇴사 사유 중에 하나가 회사에서 적정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 그게 근데 딱 한 측면에 있어서만 생각하면은 되게 다양한 경우 그렇지 않나요? 연봉만 생각해도 제가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안 들 때도 있어요, 분명히. 만약에 연봉을 제외한 다른 부분들, 예를 들어서 상사들한테 내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가 먹히지 않았다던가 아니면 내가 아이디어를 냈는데 무참하게 묵살됐다던가 그런 경우가 있다면 쇼오프가 너무 안 된 상태라고 생각해요. 쇼오프는 내가 열심히 하는 거를 생색내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는 거죠. 근데 우리 어른들한테는 사실 그런 인식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인식이냐면 MZ세대는 막 조용한 퇴사를 한다던가 아니면 자기 할 일만 하고 집에 간다던가 이런 인식이 굉장히 많아요. 전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주말이 48시간이잖아요. 48시간 중에서 3시간 정도 솔직히 사무실 가가지고 메일 한 통 못 보내세요? 맨날 회사에서 적정한 처우를 주네 안 주네 얘기하기 전에 내가 회사에다가 이런 처우를 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뉘앙스? 제스처 하나 정도 하지 않으면서 처우를 먼저 받기를 원하는 게 저는 그게 되게 욕심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저도 일을 대충 하고 일을 많이 안 한다 그랬잖아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가끔씩 그런 순간들이 와요. 나 요즘 일을 너무 안 하는 것 같다. 그런 순간에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주말이나 아니면은 저녁에 남아서 일을 처리를 해요. 왜? 나는 항상 남들보다 조금 더 놀았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남들보다 조금 더 놀고 항상 칼퇴근, 정시퇴근, 정시출근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남들보다 조금 덜 했으니까 주말이나 뭐 내가 시간 되는 날 저녁에 와서 일을 좀 해야겠다. 근데 그때 중요한 거 메일 한 통씩 보내세요. 내가 토요일 날 아침 10시에 나와서 메일 한 통을 보냈어. 일을 했어. 그러면은 그거 보고 무슨 생각하실 것 같아요? 얘가 되게 개인적으로 개인주의적인 애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회사 일에 신경을 좀 쓰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내는 목소리가 당연히 한 번쯤은 숙고하게 될 만한 그런 포인트가 되겠죠. 워커홀릭의 부캐를 만드는 것도 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워커홀릭 아니어도 괜찮고 저도 워커홀릭 아니에요. 그래도 워커홀릭이라는 부캐를 가지고 아직까지도 예쁨 받으면서 잘 살고 있는 저의 무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정말로 두 가지, 사실 총 세 가지를 말씀드렸거든요. 첫 번째로는 이거 좀 대충 해라. 대충 해야지 좀 더 주인의식 가질 수 있어요. 왜? 내 사업에 대해서 생각하고 좀 더 장기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시간이라도 있으니까. 두 번째는 반문. 말대꾸 말고 반문하기. 왜? 반문하면은 내 이해도가 충족이 되고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의미를 찾을 수 있으니까. 반문하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워커홀릭의 부캐를 만들어라. 워커홀릭 아니어도 괜찮아요. 부캐 만드는 거 엄청 쉬워요. 한 달에 한 번이면 돼요. 한 달에 한 번도 사실 많아요. 할 일 없는 날 있잖아요, 솔직히. 집에 앉아가지고 유튜브 보고 TV 보고 이럴 시간에 회사 한번 가가지고 오늘 할 거 뭐 있지? 그냥 딱 메일 한번 읽으면서 생각 한번 하잖아요. 할 게 줄줄줄줄줄줄 나와요. 여기서 반만 처리해도 여러분들은 엄청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고 MZ세대 같지 않다. 얘는 요즘 애들 같지 않다. 이런 말 듣는다니까요. 그러면은 예쁨 받으면 또 재미가 있죠, 우리는. 예쁨 받으면 어때요? 재밌잖아요. 퇴사 생각 안 나요. 그렇게 하면은 회사를 오래 다닐 수 있는데 왜 오래 안 다니는 그런 반대의 길만 가는지에 대한 저의 애석함을 담은 영상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을 줄이도록 할 거고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면 될까요? 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 네, 감사합니다.